갑자기 일어설 때 순간적으로 핑 도는 느낌이 드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눈앞이 흐려지면서 어지러움증이 생기는 기립성 저혈압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기립성 저혈압과 제일 많은 관련 있는 근육은 하체 근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체 운동을 진행하십니다. 스쿼트 동작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스쿼트 동작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머리가 핑 돌고 균형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벅지 근육이 아니라 이 종아리 근육에 대한 운동을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몸에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 근육은 어떻게 하면 커질 수 있을까요? 바로 발 뒤꿈치 들기 동작입니다. 근데 이 동작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더 효과적이고 이 안전한 발 뒤꿈치 들기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의 전체적인 근육이 커지게끔 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걸어 다닐 때 사용하는 근육은 가자미 근육이라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펴고 하는 뒤꿈치 들기 동작에서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하는 동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는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진행할 거예요. 먼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무릎과 이 종아리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주세요. 상체는 바르게 허리를 펴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앞꿈치는 이제 땅바닥에 닿고 뒤꿈치를 들어준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진행 횟수는 나 진짜 힘들어서 못하겠다 할 정도까지 꼭 진행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초보자 분들의 경우에는 종아리 근육이 약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진행해서 지구력을 키워줍니다.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뒤꿈치만 들어주는 동작이고, 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이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오는 거 꼭 느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을 진행하면서 그래도 강도가 조금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무릎에 이 손을 갖다 대시고 밀어서 이렇게 뒤꿈치 드는 거에 대해서 저항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근데 보통 이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여기 근육이 다리가 쥐나시고 그러시거든요. 쥐가 나는 이유는 내가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이 근육에 대해서 아직까지 버틸 힘이 없어서 근육 경련으로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하시되, 보통은 30개 이상 하시면 힘들어서 못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개수는 30개로 맞추고 진행을 해주세요. 이렇게 진행하시면 종아리 운동을 앉아있는 시간에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다 보면 강도가 너무 약한데? 이렇게 해서 근육이 커지는 거 맞아?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종아리 근육의 경우에는 이 꾸준한 힘을 낼 수 있는 지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근은 지구력과 같이 버티는 근육을 말하는데요. 따라서 종아리 근육의 지구력을 키운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강도가 너무 약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강도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방금 진행했던 동작은 의자에 앉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를 취할 거예요.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의자처럼 안정성이 높지가 않다 보니까 안정성을 위해 매트리스를 이제 깔아주시거나 벽에 기댄 상태에서 진행해 주세요. 의자 뒤에 이렇게 서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 의자에 앉아있는 듯한 자세를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허리를 펴준 상태를 유지해 줍니다. 무릎에 부담이 가지 않게끔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 안 됩니다. 다리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빼주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들어줍니다. 아무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많이 벌린 상태에서 의자에 손은 갖다 대시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커요. 그리고 이 동작이 엄청 어렵다 보니까 10번만 해도 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동작이 조금 이상하더라도 종아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셔야 돼요. 그렇게 꼭 진행해 주시고, 이렇게 진행하면 처음 했던 동작과 다르게 강도도 올릴 수 있고 튼튼한 종아리 근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혹시라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벽에 대고 기대서 해주시거나 푹신한 매트리스가 있는 경우에는 깔고 진행해 주세요. 제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이 방법으로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다치시면 낫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따라서 첫 번째 동작으로 워밍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두 번째 동작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도를 올려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첫 번째 동작만 하셔도 충분히 지구력을 올리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통증이 금방 가라앉으셔요. 그래서 이 동작을 꼭 진행해 주세요. 첫 번째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도움이 무조건 돼요. 우리 몸의 근육은 이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해서 몸의 균형을 이룹니다. 근육은 일반적으로 30대 이전 이후로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를 해요. 이 현상은 이전에는 뭐 자연스러운 노화의 결과라 여겨졌는데 지금은 근감소증이라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그만큼 근육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고 근육은 지금 1kg당 1,500만 원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육의 감소로 인해 일상적인 활동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는 대부분 하체 근육에 문제로 많이 나타나십니다. 예를 들면 이 계단을 내려갈 때 휘청거리는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상황은 하체 근육에, 특히 이 종아리 근육에 힘이 점점 약해지면서 이런 증상을 겪으십니다. 그럼 종아리 근육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종아리 근육은 몸을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줘 이 다시 몸 전체에 혈액이 돌게끔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이 혈액이 제대로 안 돌아서 그런 거고, 종아리 근육은 혈액순환에 중요한 이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2의 심장이라도 불리고 있는 이 종아리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펌프 역할이 잘 되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기립성 저혈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킬레스 건염이나 족저근막염의 부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죠. 이 혈액 역시 하체에 가장 많이 몰려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 이 종아리 근육 자체가 약화가 되면 엄청 많은 문제가 생겨요. 하체에 몰려있던 이 혈액이 오르지 못하니까 심장에 과부하도 생기고 혈류가 막혀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아리 근육에 대해서는 꼭 운동을 해주셔야 되고, 종아리 근력의 부족은 이 하지 부종이나 하지 정맥류와 같은 질병으로 생길 위험성도 커지니까 꼭 이 동작들을 진행해 주세요. 종아리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 부종도 생기고 통증도 생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만큼 진짜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꼭 이러한 이제 내가 봤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긴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뭐 증상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혈관도 튀어나오는 것 같고 통증도 있는 상태라면 이거는 운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시술 및 수술 등의 이제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로 일하면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많이 원하셔요.
근데 이렇게 하면 처음에는 통증이 감소하시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증이 사라지지 않아요. 스트레칭과 마사지만 한다고 해서 안 낫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해당 근육에 대한 운동을 안 하시다 보니까 그 경우가 제일 크게 빨리 낫는 경우였거든요. 그리고 여러 논문들을 봤을 때도 운동이 아무래도 효과가 제일 좋았고요.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지 않아도 대기를 하지 않아도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충분히 집에서도 통증을 관리할 수 있고 쉽고 간단한 방법을 말이죠. 이 많은 분들이 너무 힘들고 귀찮다 보니까 스트레칭과 이 마사지 위주의 치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꼭 운동을 진행해 주셔야 통증이 관리가 되고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할 수 있는 종아리 근육 커지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알고 내 몸에 적용해 가면서 내 몸 사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 몸 사용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